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직접 돌보기 시작한 혜숙 씨.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며 정성스레 모셨는데요. 매운 거 못 드시는 우리 엄마 반찬. 모시고 살게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이 없어요, 사실은. 치매 진단 후 타인에게 적대적이던 혜숙 씨의 아버지. 다른 가족들보다 특히 혜숙 씨에게 더 친밀했기에 요양을 고맙기도 했습니다. 야, 도대체 밥을 언제 주는 거야? 아버지, 방금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밥 먹었어? 이 뱃속에서 쪼룩소리 안 들려? 근데 방금 드시고 또 모르세요. 다시 차려 드릴게요. 빨리 차려! 하지만 점점 아버지의 분노는 혜숙 씨에게까지 향했는데요. 치매 때문에 단기 기억이 사라져 식탐까지 심해졌다고 합니다.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또 저렇게 네, 드세요? 조금, 예. 아버지, 한 다섯, 천천히 여섯 드세요. 끼 엄마, 아버지. 알잖아. 반복되는 아버지의 과식에 혜숙 씨의 걱정은 늘어만 갔는데요. 그날 새벽 무심코 잠에서 깬 혜숙 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새벽에 냉장고를 뒤지기까지 했다는 혜숙 씨의 아버지. 야, 네가 나 밥한번 제대로 차려줬어? 어? 아버지, 너를 그리고 묵사하는 거야? 너를 그리고 묵사하는 거야? 아니 치매 때문에 저렇게 성격이 확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치매는 우리 뇌에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요. 네. 이 단백질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전두엽에 쌓이면 판단력이 저하되고요. 측두엽 같은 경우는 언어와 학습 능력 저하가 대표적인데요. 우리 윤혜숙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판단력과 감정 통제에 관련된 전두엽의 치매가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성격이 180도 달라지면서 감정 변화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치매 요양에 적응되어 갈 때쯤 혜숙 씨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먼지가 이렇게 붙어 있지? 어느 날부터 세탁물에 유독 먼지가 붙어 있었다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웬 휴지? 그런데 자꾸 어머니 옷에서만 휴지가 나와 의아했다는 혜숙 씨.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휴지를 숨겨요? 빨래에 묻어나오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휴지를 저렇게 많이, 휴지하고 집착을 마스크, 하시는 코로나, 너무 집착성으로 여기도 휴지, 저기도 휴지, 여기도 열어보면 휴지. 그러더니 지금은 또 옷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은 가만히 둬라. 옷을 겨울옷, 여름옷 구별을 못하기 시작하더라고. 계절 감각이 없어져요. 엄마의 변화는 굉장히 빨리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치매 아니야? 저런 게 치매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녹화 당일 스튜디오에도 휴지를 챙겨온 혜숙 씨의 어머니. 치매 증상이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발현된 건데요. 부모 모두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혜숙 씨의 어깨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요양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직면하게 됐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1년에 3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식비만. 식비만요? 네, 식비하고 병원비 따로. 오로지 혼자서 치매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 예, 정말 따님이신 우리 윤혜숙 씨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근데 이렇게 한 가족을 괴롭게 만든 치매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치매가 생기는 이유는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뇌에 쌓이는 단백질 때문인데요. 선생님, 근데 단백질은 챙겨 먹으라고 권장도 하고 좋은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단백질이요? 네, 우리가 영양소로 섭취하는 것들은 좋은 단백질이죠. 네. 꼭 섭취를 해줘야 하는 필요한 단백질인데요. 네. 그 반면에 절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단백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뇌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치매가 발병하게 되는 최대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단백질은요, 뇌에 쌓이기 시작하면은 뇌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되거든요. 저는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까지 치매에 걸린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히 경제적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1년에 3천만 원 정도 드신다고 하셨죠? 네, 네. 식비만. 네, 식비만. 늘 가는 마트에서 1년치 영수증을 뽑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넘어서. 이 3천만 원은 식대하고 생활비만 포함된 거고 사실 의료비는 모두 빠졌거든요. 빠진 금액. 정말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부양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치매는요, 1년에 환자 1인당 약 3천만 원의 관리 비용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요양비는 따로 평균적으로 1년에 1인당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다른 경제 활동 못 하잖아요.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이 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을 케어해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혜숙 씨네 가족은 부모님 두 분 다 지금 치매 환자시니까 두 분이면 어림잡아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휴. 근데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닌 게요.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노후는요. 막다른 골목에 놓여서 치매 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그렇지. 될 것이냐 네. 이 두 갈림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치매 환자 가족이지만 나중에 시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렇죠. 맞아요. 치매 환자가 네.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3초에 1명, 우리나라에서는 12분에 1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병 1위를 차지한 질환이 바로 치매인 만큼 갈수록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바로 노노 간병 시대가 찾아온 건데요. 노후의 막다른 골목, 치매의 또 다른 문제, 노노 간병 시대가 찾아왔다. 노노? 그 노노가 아니고요. 늙을 노자? 네, 맞습니다. 뭘까요, 겹쳐 그게? 있죠. 노노 간병이란 노령의 보호자가 노령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아요. 사실 윤혜숙 씨만 해도 60대 딸이 8, 90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연세가 적은 나이. 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집에서 가족이 아플 경우에 주로 간병하는 사람이 순서대로 따지면 배우자, 네. 딸, 아들, 며느리 순으로. 아, 네, 환자가 자식이나 며느리보다는 배우자로부터 간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식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인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런데요, 2050년이 되면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과 또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막막하네. 그러면 아픈 가족을 간병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약 30년 뒤에 80대 노부부가 아프다고 하면요. 예. 자식이 아닌 80대 노인이 배우자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노노 간병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